시장에서 도를 쉬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8만원 수렴을 앞두고 있습니다. FOMC에서 장기적인 이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은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AI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가시적으로 확인된 종목이 있죠.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HBM 시장에 뛰어든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작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 초읽기 구간으로 들어간 엔비디아의 메모리 납품이 실질적인 현실화로 이뤄지게 되는 경우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와 함께 8만원 수렴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아니라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가 왜 안 오르는지, 언제부터 오를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024년에 반도체 테마에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시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요 곡선이 급증함에 따라 이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AI 훈풍을 탄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 약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메모리 시장을 가장 크게 점유하고 있는 건 당연히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이 실적 개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종목들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온 게 2023년까지 장기간 실적 적자를 유지해왔던 종목이나 2024년에 이 메모리 시장 수요 급증과 더불어 실적이 흑자로 전환,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HBM이라고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작 10%예요.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 시장 파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넘어가면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캐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우려감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파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확장된다고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메모리 시장의 지각 변동을 통한 국내 반도체 전망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10%예요. 하지만 10%를 가지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럼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얘네들은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2024년을 분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 삼성전자는 비교적 늦을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아직까지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GTC 2024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CEO가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고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수요 곡선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HBM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HBM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I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 초읽기에 들어선 삼성전자는 산업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요 곡선 증가가 공급 곡선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정사실로 엔비디아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90%가 반도체 업종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선행성 지표로 해석이 됐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형주가 이끌고 중소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실적 개선은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먼저 샀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비교적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데,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피로도가 다 소화되는 시점부터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수급이 확산되면서 2차적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HPSP, PSK홀딩스 혹은 이수페타시스와 같이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비교적 시가총액이 높고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의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어느 시점부터 재개되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중소형주로 확산되기에 앞서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런 한미반도체와 같은 주도주들이니까 이 주도주들은 반도체 2차 순환매가 형성될 때 최소 신고가 한 차례는 근접하거나 혹은 초과하면서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도주가 움직이는 시점이 결국에는 반도체 전반적인 순환매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주도주가 움직이기 이전에는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장비주나 아니면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파운드리 같은 업종보다는 AI 세부 테마, CXL과 같이 세부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순환매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순차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대형주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 환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략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고 마켓 타이밍상 현재는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 업종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 AI 반도체의 주도 업종이 가장 모멘텀이 큰 테마니까 여러분들은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반등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사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인사이트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일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도 업종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방향성을 매일 투명하게 확인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매일 단타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 8시 50분부터 진행되는데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라이브 방송 올킬랠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